자, 먼저 우리가 벡터하고 스케일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벡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스케일러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magnitude를 가지고 있다고. 그죠? 크기를 가지고 있고, 벡터는 여기다가 이 magnitude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direction.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보통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안 쓰고 살다가 이제 과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스케일러보다는 벡터를 더 많이 쓰고 살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자, A에서 B까지 가다. A가 여기가 쌀가게다. 쌀가게고,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인데, 쌀가게에서 우리 집까지 쌀을 달라고 했을 때, 쌀가게 아저씨가 다른 곳을 많이 들려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놓고는 굉장히 먼 길을 왔으니까 배달비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느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쌀가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거리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렇게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과학이라는 것은 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쌀가게 아저씨는 우리 집으로 올 때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아무리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배달비는 여기에서 요쪽으로 요렇게 온 길만으로 계산을 해서 주겠다는 거죠. 즉 요 방향으로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게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100m라고 한다면 100m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100m를 가봤자 소용이 없다. 배달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꼭 우리 집으로만 향해서 와야만 배달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와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늘 이 두 가지를 다 쓰지만은 어쨌든 벡터를 더 많이 쓰고 살아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displacement 그러면 벡터라고 그러고 변이라고 그러고 어려운 말 같고 distance 그러면 거리고 이거는 스케일러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은 디스턴스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 디스턴스에서 요게 디스하고 스탠스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스탠드란 말 알죠? 서 있는 거. 스탠스라는 말은 다리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탠드 서 있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서 있든지 뭐 이 차이고 displacement는 place란 말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변의 차이, 변한 위치, A에서 B로 왔을 때 이 위치의 차이, 거리의 차이가 아닌 위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보다 더 쉬운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온 이 거리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벡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벡터의 합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m를 걷고 이쪽으로 또 50m를 걸었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떻게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온다면 70m라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은 요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요렇게 움직이고 또는 요만큼 이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갈 수 있는 최대한이 어느 것이냐 말이지. 여기에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곳은 C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곳, 이러한 움직임으로.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갔다 그러면, 그죠? 갔다가 와서 다시 가야 되겠지. 그러면 갔다가 오는 게 필요한데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것. 여기에서 보면 반대로 보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직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벡터라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쌀가게에서 여기가 쌀가게고 여기가 우리 집이었을 때 아저씨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더라면 이러한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게 존재해서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여기를 보고 종착점이 여기라면 그것은 이렇게 오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걸은 디스턴스는,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나 속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뛰었지만 이렇게 와서 늦게 도착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접 왔기 때문에 천천히 왔지만 빨리 도착했어요. 이랬을 때 누가 더 빨리 갔느냐는 개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스케일러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뛴 사람은 매우 빨리 뛰었죠. 빨리 뛰었잖아. 빨리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도착한 것은 요렇게 온 사람이 더 빨리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더 빨리, 누가 더 빨리냐? 스피드란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온 사람이 스피드가 더 빨랐을 테고, 그러나 요렇게 온 사람이 더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velocity는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빠를 속자, 힘력자, 빠르게 뛰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굉장히 들였겠죠. 속도는 빠른 정도예요. 빠른 정도. 여기서 요렇게 온 사람은 빠른 정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렇게 온 것을 속도, 요렇게 막 뛰는 것은 스피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와 스케일러를 우리가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벡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쓰인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스케일러가 더 쉽고 생활 속에서 쓰고, 벡터는 과학에서 방향을 가진 거니까 어려운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툭 건드렸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운동을 했어.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개념은 스케일러에 실현되기 이전이니까 여기서 어디로 치든 관계가 없어요. 에너지가 얼마를 갖고 있어. 조금 이따 에너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건드리고 나면 이것은 이쪽으로다가 움직임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요 운동은 바로 벡터를 갖게 되는, 벡터의 힘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마지막으로 벡터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죠? 에너지 같은 추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은데 저건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맨날 겪는 것은 오히려 벡터인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예, 벡터와 스칼라였습니다.